그래서 즙이나 착즙 주스를 마시면 몸은 포만감을 느낄 순간도 못 누리고 더 먹어야 할 것 같은데 하는 신호만 계속 보내게 되는 거죠. 즙이나 주스는 섬유질, 단백질, 지방이라는 속도 제한 장치 없이 당분만 빠르게 흡수되니까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아요. 즙이나 착즙 주스, 녹즙 이런 것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건 평소라면 절대로, 정말 절대로 한 번에 먹을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야채랑 과일을 순식간에 위장에 밀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맛은 달콤하고 진하지만 신장에는 메가톤급 부담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착즙 주스가 디톡스에 도움이 된다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내를 청소하고 독소를 제거해야 하니까 콜드프레스로 착즙한 디톡스 주스 드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이건 정말 잘 만든 마케팅 전략이에요. 간과 신장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24시간 365일 독소 제거 작업을 계속 수행하고 있거든요. 얘들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독소 처리 특수부대예요. 간은 알코올, 약물, 독성 물질을 즉각 해독하고 신장은 노폐물을 싹싹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죠. 이미 몸 안에 최고의 독소 처리 전문가들이 완전 무장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디톡스 주스, 착즙 주스는 우리 몸의 독소 처리 시스템에 발톱의 때만큼도 도움이 안 돼요. 차라리 디톡스를 하려면 안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단식하세요, 차라리. 오히려 과도한 칼륨 부담으로 신장을 괴롭혀서 자체적인 독소 제거 능력을 떨어뜨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착즙 주스나 농축즙은 디톡스라는 반짝이는 포장만 두르고 있지 실제로는 독소 제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비싼 음료일 뿐이에요. 그럼 진짜 독소 제거에 도움되는 방법은 뭐예요? 정답은 이거, 물, 깨끗한 물. 만약 독소 처리 전문가들을 도와주고 싶다면 그냥 물이면 돼요. 물은 간과 신장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일할 수 있게 돕는 지원군이거든요. 그리고 잠이요. 잠이요? 수면은 최고의 강력한 자연 해독 시스템입니다. 한 잔에 모든 걸 해결하려다 보면 결국 건강을 농축한 게 아니고 문제를 농축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몸에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영양소의 양에 한계가 있으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도 너무 많으면 독이 된다는 진리 꼭 기억하세요. 근데 그럼에도 시간이나 상황 때문에 주스나 액체로 마실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단백질 보충제를 때에 따라 먹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꼭 기억해야 할 팁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섬유질을 최대한 살리세요. 만약에 액체 형태로 드실 거면 착즙 주스보다는 섬유질이 남아있는 스무디 형태가 훨씬 좋아요. 왜냐면 아까 앞에서 섬유질이 혈당 속도를 조절해 준다고 했었죠? 네. 섬유질은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해주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게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섬유질 덕분에 소화도 천천히 되기 때문에 착즙 주스나 농축즙보단 영양소들이 혈액으로 좀 더 천천히 들어올 수 있어요. 신장에 폭탄 날리는 일을 최대한 조심하자고요. 네, 그럼 섬유질을 최대한 살려라. 그리고 두 번째, 신선할 때 마셔야 해요. 과일이나 채소를 갈면 비타민이 산소랑 만난단 말이죠. 네. 그러면 만나자마자 산화가 시작된다고요. 그 사과 깎아놓으면 갈색으로 변하는 것처럼요. 오래 두면 영양소는 점점 줄어들고 맛도 변하고 쉽게 변질돼요. 그러니까 만들어지자마자 최대한 빨리 마셔야 건강을 간신히 붙들 수 있어요. 할인해준다고 왕창 사서 냉동실에 넣어두라고 하는 말에 넘어가면 안 되겠는데요? 그럼요. 그리고 세 번째, 과일은 최소화해요. 채소는 조금 넣고 과일은 잔뜩 넣어서 맛있게 만들었어요. 이런 주스 사실은 당폭탄이에요. 시금치, 샐러리, 케일 같은 영양은 풍부하지만 당분이 적은 채소 위주로 구성하세요. 과일은 정 넣어야겠다면 아주 적게 넣고 싶다면 당이 상대적으로 적고 섬유질이 풍부한 베리를 넣어주세요. 만약 안 넣을 수 있다면 좀 줄이다가 빼보시고요. 그럼 마시는 방법에도 팁이 있을까요? 막 꿀꺽꿀꺽 5초 컷으로 먹는 거랑 천천히 마시는 거랑 차이가 있을까요? 그럼요. 네 번째 팁이 바로 천천히 마시자는 거예요. 주스 한 잔도 물처럼 단숨에 들이키면 몸이 으악 너무 빨라 나 준비 안 되는데 하고 비명을 지릅니다. 반면 천천히 이렇게 조금씩 한 모금씩 입에서 좀 굴리면서 마치 씹는 것처럼 마셔보세요. 생각보다 이거 효과 있어요. 천천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혈당 급상승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거든요. 음식은 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면 농축즙에 대해서도 팁이 있을까요? 다섯 번째 팁은 농축즙은 가능하면 피하시라는 거예요. 특정 목적 때문에 농축즙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식품으로 생각하고 먹는다면 당분과 칼륨이 과하게 농축된 음료에 불과합니다. 특히 열을 가해서 졸인 농축즙은 비타민들이 다 도망가고 단맛만 가득한 설탕물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즙이나 주스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선물을 피하면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건강즙을 결제하기 전에 이게 정말 내 몸을 위한 선택일까?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그냥 신선한 채소를 조금이라도 씹어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액체 식품으로 대부분의 식사를 대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섯 번째 팁입니다. 여러 끼니를 액체로 대체하는 건 좀 피하시면 좋아요. 액체 식품으로만 끼니를 때우면 위와 소장이 점점 기능을 잃어갈 수 있어요. 고체 음식을 씹는 과정이 소화기관을 적절히 자극해서 건강을 유지하게 해주거든요. 모든 걸 액체로만 해결하다 보면 포만감 신호도 제대로 안 가고 소화 기능도 약해지고 결국 몸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더 커진답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바쁘거나 단백질이 좀 부족한 식사다? 이럴 때는 단백질 보충제를 추가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액체 식품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질문이에요. 단백질은 가공해도 본질적인 영양소가 잘 유지되고 무엇보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진 않거든요. 섬유질이 없는 과일 주스처럼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는 게 아니라 단백질은 천천히 소화되고 흡수되면서 혈당 변동을 최소화시켜요. 식사로 드실 거면 천천히 소화가 될 수 있는 카제인이 섞인 단백질을 선택하시고요. 운동 후에 빠른 흡수를 위해서 선택하시는 건 WPI나 WPC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단백질 보충제가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에요. 고체 음식으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면 그게 최고예요. 하지만 채소 섭취를 잘하면서 단백질 보충제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밸런스를 잘 챙길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보다 보면 단백질 보충제랑 즙이랑 똑같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될 거는 내가 먹은 식품에서 어떤 영양소가 얼마큼 들어왔냐를 알 수 있어야 돼요. 단백질 보충제는 내가 먹는 단백질량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즙들에는 가장 주요 성분인 칼륨이 정확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즙을 먹을 땐 당분이나 칼륨을 주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보통 대량으로 유통되는 즙들은 당분의 함량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칼륨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령에는 나트륨을 공개하게 되어 있지만 칼륨을 공개하는 법이 없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고도 그래도 나는 어쩔 수 없이 즙을 좀 먹을 거다 혹은 즙을 먹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사드시지 마시고요. 착즙기 같은 거 사셔갖고 직접 만들어서 드시는 걸 추천하고요. 그렇게 드실 때에는 팁이 있습니다. 전날 밤에 물에다가 야채를 썰어서 담궈 두세요. 담궈 두시고 그 다음날 담가놨던 물은 버리고 한 번 더 물에 헹군 다음에 즙을 내리시고요. 꼭 그 즙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드세요. 그 물을 왜 버리는 거예요? 그 물에는 칼륨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칼륨은 물에 녹거나 아니면 끓이면 많이 제거가 됩니다. 제가 신장질환 환자 상담할 때 이런 안내를 많이 드리거든요. 거의 보통 즙은 아침에 드시니까 아침에 빈속에 그렇게 즙을 내려 드시면 나트륨도 없고 칼륨만 잔뜩 집어넣기 때문에 신장한테 되게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소화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항상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씹는 과정을 생략한다는 건 단순히 편리함만 챙기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몸과의 대화를 중단시키는 행위일 수 있으니까요. 씹는다는 건 몸이 이게 뭔지를 파악하고 위와 소장은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를 계획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활동뿐만 아니라 몸과 소통하는 중요한 시작점인 셈입니다. 그런데 착즙 주스나 농축즙은 이 과정을 무시한 채 몸을 속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성분이나 칼로리만 계산하는 건 건강의 본질을 간과하는 일이라는 것도요. 중요한 건 음식이 몸 안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처리되고 흡수되느냐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씹고 삼키느냐에 따라 몸에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씹고 맛보고 느껴보면 어떨까요? 네, 건강은 천천히 하루하루 쌓아나가는 아주 사소한 습관의 변화에서 만들어집니다. 결국 한 끼라도 제대로 씹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한 잔의 편리함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래요? 계속해서 한 잔의 편리함을 고르시겠어요? 아니면 편리함의 유혹을 이기고 저랑 함께 천천히 씹고 맛보는 순간을 조금 더 늘려볼 준비가 되셨나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사람들한테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댓글입니다. 소중한 의견과 응원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